야구에서 타자가 투수의 공을 예측하지도 못하고 눈 멀뚱하게 뜨고 서 있다가 서서 삼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이렇게 루킹 삼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스탠딩 삼진이라고도 부르고 있죠. 그냥 타석에 서 있다가 방망이 배트 한 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당할 때에 보통 이런 말들을 씁니다.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말로 홈런과 루킹 삼진 아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혹한 추위 날씨 속에 무슨 야구철도 아닌데 야구 얘기를 하느냐, 엉뚱한 얘기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지난 주말이죠. 대구에서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와 석방 촉구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정말 전국적으로 혹한의 추위 속에서 동대구역 광장에서만 경찰 추산으로 5만 2천 명이 모였다라고 얘기하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정말 대단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전환길 씨가 대통령의 탄핵 부당성과 석방을 촉구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여론몰이에 앞장을 서왔던 것,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과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못한 보수의 힘을, 괴력을 발휘하듯이 보수를 하나로 묶고 뭉치게 만드는 중심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말 보수에서는 생각하지도 못한 정치적인 커다란 집회였었죠. 지지난 주말 부산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보수가 하나가 되고 뭉치고 집결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엊그제 동대구역에서는 그 열기가 아주 하늘로 치솟는 대단한 열기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민주당과 헌재를 맹비난을 했습니다. 정말 집회하면은 민주당과 민노총의 전유물처럼 인식이 되어 왔었는데 이것을 한판으로 뒤집고 말았습니다. 민주당 보란 듯이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보수도 이렇게 뭉칠 수 있다, 모일 수 있다라는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죠. 지난번 민주당이 작년 말에도 연속적으로 민주당이 집회를 연 바 있었죠. 탄핵을 인용해서. 그럴 때 모이지 않으니까 항공료, 비행기 요금도 준다, 버스 요금도 준다라고까지 모이기를 선동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인 것은 주최 측이 무슨 버스비를 준다, 항공료를 준다, 그런 얘기가 아닌데 모두가 다 자발적으로 모여들었다는 데에 그 힘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의 집회, 민주당이나 민노총이 보였던 그런 집회와는 근본이 다르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집회하면은 어느 지역구 깃발 다 달지 않습니까? 민노총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태극기만 나부끼었던 그런 집회 아니었었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무섭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사설은 그만 줄이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제목에 이철우 경북지사죠. 역전 말로 홈런에 대박을 터뜨려. 홍준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망신을 자초,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구 하면은 보수의 핵심이자 텃밭인데 지난 주말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이철우 경북지사하고 홍준표가 맹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홍준표와 이철우를 자동적으로 떠올려야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인용을 야구를 빗대면서 말씀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이철우 지사는 기가 막히게 치고 빠지는
실속을 다 차리는 모습을 보였고 홍준표는 바로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삼진 망신을 자초했습니다. 자기의 아성이고 텃밭인 구름 관중들이 모여있는 그런 잔치상에 왜 나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그러나 홍준표는 쳐다만 보는 신세였지요. 이철우나 홍준표나 다 광역 지자체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유를 냈습니다.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은 모임에 나가는 것을 극히 조심한다. 한마디로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늘 조심을 한다. 이해가 갑니다. 이철우는 자신이 연단에 올라서니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아부성 발언을 하고 싶은 마음이야 정치인이라면 누구나가 다 갖고 있고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겠지요. 오히려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 어려움을 말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안타깝다, 괴롭다. 관중들을 자극시키는 말 아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종의 박수를 받게 되고 애국가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애국가가 얼마나 국민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응집력 있는 그런 애국가 아니겠습니까? 적절하게 이철호는 이용을 했지요. 한마디로 대박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내는 그 연단에서는 하지 못하고 바로 페이북을 통해서 아주 잘근잘근 민주당과 현 정세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이철우는 대통령의 석방을 강력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박수를 받지요.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은 온 나라를 겁주고 압박하고 있다. 공수처는 법도 절차도 무시하고 그야말로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이 마구잡이로 잡아들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중대한 탄핵 심판을 마치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 듯 100m 달리기처럼 전력 질주를 하고 있다. 법치주의마저 무용지물이 되고 나라가 통째로 흔들리자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국민들이 광장으로 직접 나선 것이다. 사법부는 국민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그야말로 연단에서는 정치적 발언하면은 선거법 위반이지만 회복을 통해서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다 알리니 국민들의 박수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역전 말로 홈런을 터뜨려서 관중들을 완전히 자기 쪽으로 몰아넣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홍준표는 앞서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 그것도 도저히 눈 뜨고 멀거니 멀쩡하게 눈을 뜨면서 그대로 삼진을 당한 꼴입니다. 집안에서 개망신을 당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계산하면은 누가 홍준표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내 집 마당에서 구름 같은 관중들이 모여 있는데 연단에 올라가고 싶지 않았겠나요? 내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잠시 얼굴이 망가져도 뻔뻔한 짓은 골라가면서 먼저 해봤던 사람이 홍준표 아니었었습니까? 그런데 올라가고 싶어도 올라갈 수 없는 자신이 안타까운 것이죠. 홍준표는 늘 입이 말썽입니다. 입 방정을 떱니다. 입이 너무 가볍다. 너무 촐랑거리고 촐싹댄다. 중국의 구하지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한 말 때문에 말이 입이 화가 된다. 재앙이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구하지문. 화를 당한다라는 그런 말인데
아주 이준석과 판박이 똑같은 그런 인간들입니다. 모두가 입 때문에 망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홍준표, 이재명 그리고 이준석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이죠. 작년이 윤 대통령과 비밀 독답 회담을 하고 난 홍준표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윤석열의 지지 속에 나는 국힘당의 다음번 대선 후보다 1순위다. 얼마나 거드름과 오만을 피웠었습니까? 그런데 작년 말에 잘 나가고 있던 그런 판에 계엄 선포와 함께 탄핵 정국이 터지면서 국힘당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갔습니까? 그대로 곤두박질 쳤지요. 홍준표는 재빠르게 윤석열을 손절했습니다. 윤석열은 외부에서 온 용병일 뿐 우리 보수의 사람이 아니다. 아주 냉정하게 윤석열을 손절한 사람이 홍준표였습니다. 얼마나 홍준표다운 결단이었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진짜 보수 90여 명이 똘똘 뭉쳐서 홍준표의 말처럼 정권 교체가 아닌 권력 교체를 하자. 친정집 국힘당에 고개를 내밀고 있는데 이런 낯짝을 들고서 어떻게 윤석열을 살리자 하는데 나갈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한 달도 못 된 전에 자기 자신이 윤석열을 용병이다 그러면서 몰아내면서 손절을 한다라고 밝혔었는데 그런데 안방에서 멀거니 눈을 뜨면서 삼진골 당한 그런 꼴이 아니겠습니까? 홍준표도 이철호처럼 주말 집회를 보면서 자기 페이북에 이렇게 올렸었지요. 윤 대통령을 구하자는 말은 1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처럼 나는 그때의 도지사였고 지금은 시장이라 아쉽다. 애둘러서 이렇게 자기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본인 마음이야. 얼굴 가리면서 나가서 구름 관중들 앞에서 내 존재를 알리고 박수를 받고 싶었겠지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고연대가 나를 고발할까봐 이런 말 장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한길 씨가 동대구 광장에서 뼈 있는 얘기를 한마디 던졌죠. 그것을 잠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제사상을 차리는 후레자식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 이런 후레자식이 보수에 있다. 누굴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말을 듣는 홍준표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고 자기 가슴에 비수가 꽂힌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을까요? 그러니 아내 이순삼을 보내서 전한길 씨의 손을 잡고 그것을 또 선전으로 이용하는 아주 간교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었습니까? 보수의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워지자 나도 윤석열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자기 페이북에다 썼습니다. 얼마나 가증을 떠는 얘기입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깨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홍준표의 잔머리 굴리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치판을 바꿔야 한다. 바뀌지 않고서는 우리 정치는 암담할 뿐이다. 도둑놈이 범죄를 저지르는 놈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나라가 정말 나라일까? 어제 헌재의 재판 여러분 지켜보셨지요? 헌재에서 우원 씨가 단독으로 국회의장 단독으로 국회의 의결이다 이름으로 마은혁인가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데에 허락을 해달라고 늦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여기에 하자가 있다라고 재판에 제동을 걸었는데 헌법재판소가 하는 꼴은 어땠었습니까?
우리가 그 변론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서 얻은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말이 좋아서 민주주의 국가고 사법 체계가 완성된 나라라고 하지만은 최고의 헌법 해석 기관이라는 헌재에서 어제 하는 행태를 보니까 편향적이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에 우리 국민들이 누구를 기대하고 있겠습니까?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국민들 스스로가 국민을 믿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낀 어제 하루였었습니다. 오늘 낮에도 형식적인 헌재에 증인 변론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만은 아니 그것 자체를 검찰에서 나간 진술만 인정하겠다라고 헌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증인 발언하는 것 하나마나한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바르게 나라를 생각하는 국민들만 믿으면서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